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7월 11일, 내일은 세계 인구의 날인데요. 인류가 직면한 인구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전략을 모색해 나가고자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내일 진행되는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강원도 화천군이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유일한 수상지역으로 인구정책 정부 포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 파격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화천군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수명 화천군청 교육복지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화천군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내일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화천군이 인구정책 분야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천군이 그동안 인구정책에서 남다른 애정과 노력을 쏟아부은 만큼 좀 이번 수상 소식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좀 수상 소식을 먼저 전해주실까요? 네, 먼저 우리가 이렇게 국무총리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모로 협조해 주신 화천군 군민들과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포상을 받게 된 것은 저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해왔던 교육 관련 일들이 좋게 평가를 받아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 가이드북을 좀 가지고 오셨는데 좀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네, 그럴까요? 지금 저희 화천군에서는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이라고 하는 가이드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이 가이드북을 만들게 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중앙정부나 각 지자체들이 지원하는 게 정말로 많은데 내 아이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애 단계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저희가 정리를 해서 매년 개정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결혼, 임신, 출산기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네. 네, 다 기록을 하고 있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담당 부서 연락처가 있어서 바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민들은 이제 이 책 하나로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책 하나가 있으면 정말 편리하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화천군의 정부 인구정책 분야에서 수상 이번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에도 전국 저출산 우수시책 분야에서도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들었는데요. 2년 연속 이렇게 인구정책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저희 군이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지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저희는 제일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접경 지역에서 출산율은 높은데 지역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 초등학교 입학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49.3%가 위주로 갔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교육의 문제와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를 잡지 아니하면 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많은 지자체들이 아이를 낳는데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출산할 분들한테 여쭤보면 출산 장려금 많이 줄 테니 아이 낳으세요. 그러면 사실은 안 낳는다 그렇죠. 돈 받으려고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이들을 낳아서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면 아이들을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군은 그런 아이를 낳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먼저 중점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단기성으로 하는 추진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 10개년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고 주민들한테 약속했고 그것을 또한 문서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으로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그래 나는 너희들이 정책을 믿고
애를 낳을 수도 있고 기를 수도 있어. 이렇게 했던 것이 아마 많은 분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정부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화천군만에 추진하는 인구 정책이 좀 장기 플랜이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과장님?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천군은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5개 분야 114개 사업에 10년 동안 2,427억을 투자하겠다. 네. 그래서 그 과제를 정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과제가 발생되면 새로 만들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가고 있는지를 매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계획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들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2개소를 설치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집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초등학교 학생 저학년들 학교 끝나고 돌봄을 해주는 것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계세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금년 겨울방학부터 이제 돌봄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시작이 된 건가요? 네, 복합 커뮤니티 센터를 143억을 들여서 이제 올해 설계를 시작해서 2021년도에 마무리를 하게 되면 네. 저희 군의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끝난 후에 돌봄 서비스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돌봄은 중앙부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것을 저희 군이 먼저 추진을 하게 된 그런 주요 정책들입니다. 실제로 좀 시행을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저희가 올 겨울에 시작을 했는데 부모들이 너무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네. 아이들을 9시에 데려다 주고 저희가 점심 식사 제공하고 아이들을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돌봐주고 그래서 6시에 데리고 가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 여름방학에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예, 해서 지금 이제 다 모집도 끝났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다 받아주지 못한 게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화천군에서 추진하는 인구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화천군은 극심한 인구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강원도 내에서도 인구 한 2만 5천여 명의 작은 소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극심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 소멸 위기까지도 좀 겪고 있는 군인데 화천군만의 인구 정책, 특히 보육과 이제 교육 복지에 좀 주목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네, 저희가 이제 교육의 문제로 출생률은 높지만 도시적으로 이제 전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아서 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또한 농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비를 부담하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저희는 대학교까지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저에게는 대학이 없어서 아이들이 다 방을 얻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방을 얻는 비용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들이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맞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하여서 해외 배낭 연수도 아마 국내에선 저희들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학생 5명이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하고 계획서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심사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끼리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뽑아서 보내게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늘어서 금년 7월 20일에 나가게 되는데 10개 팀 56명을 내보내게 됩니다. 네. 이런 정책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이들이 가장 좋은 환경들을 구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농촌 지역에 청소년 수학과가 대부분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청소년 수학과를 의료원 내에 개원을 해서 학부모들이나 아이를 기르는 어머님들이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아이 기르는 데에 대해서 소아과의 불만이 민원보다는 칭찬의 글이 저희 군청 게시판에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환경을 좀 제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올해 최초 대학생을 좀 대상으로 하는 파격적인 교육 복지 시스템을 좀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좀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능한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실까요, 과장님? 네, 저희가 이 대학교
등록금 지원을 한다 보면은 칭찬보다는 걱정에서 소리들이 많으시죠. 네.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우리 등록금을 먼저 지원한다는 이야기 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마 전국의 지자체들이 그 서울의 그 지역의 학사를 다 만들고 있을 겁니다. 네. 그 학사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사에서 모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 지역 주변의 학교 아이들이 이제 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먼 데 있는 애들은 또 못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차라리 반값을 지원을 하면 학사 운영비면 다 될 수 있더라. 더 훨씬 아이들한테는 효과적이죠. 그렇죠. 더 적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금을 저희가 이제 전액을 지원하는데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국가가 대학생들 자녀들한테 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거든요. 네. 등록금 지원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금액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모든 걸 다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예산이 저희가 한 23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예산의 0.7%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을 분석하고 효율적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면 실제로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처럼 뭐 퍼준다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더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에 이제 시작된 화천군 인구 정책이 2017년 중장기 프로젝트를 거쳐서 이제 2026년으로 좀 향하고 있는데 그간 진행해온 사업들을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들이 평가를 잘했다기보다는 앞으로 더 해야 될 과제들이 더 많다고 느껴지고요. 네. 일단 저희들이 만나는 학부모님들마다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들 참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 주실 때 저희가 잘하고 있구나. 그다음에 이렇게 중앙부처 단위 평가에서 네.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더 남은 과제들을 마무리를 잘 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10년 후에는 화천군이 정말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대한민국에서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아이 기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좀 강원도는 극심한 인구 절벽으로 인한 인구 문제에 좀 직면해 있잖아요. 강원도가 현재 위기를 좀 극복하고 앞으로의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려면 어떤 것들을 좀 중점으로 해나가야 할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강원도도 많은 좋은 정책들을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우리도 또 강원도에 속한 한 지자체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보면 각 지역마다 특성이 다 다르고 네. 지역에서 맞는 정책을 펴야 되는 것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어떤 그 강원도 주관의 정책도 좋지만 각 지역에 맞는 정책들을 수립하게 만들고 그 지원을 해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접경 지역입니다. 근데 접경 지역에 우리 인구 분포도를 보면 그 접경 지역에 가장 많은 아이들이 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부모들이. 네. 그 부분들의 상당 부분들이 거주 공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혼 부부의 어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하나 바라고 싶다면 우리 TV나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인구 정책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전 한 예로 그러고 싶습니다. 드라마에 정말 행복한 가정, 따뜻한 정이 있는 가정들을 자꾸 소개한다면 정말 나도 저런 가정을 만들어 보고 싶어. 홍보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는 어떤 현금을 주는 것보다 동기를 부여하게끔 만들고, 그래 이게 가정이고 이게 행복이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질 때 결혼도 하고 싶어질 거고 그다음에 아이도 낳고 싶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어른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른들의 논리로 아이들을 저울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른들의 주관을 가지고 교육 정책을 수시로 바꾸려고 합니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 정책이 수없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자라날 수 있게끔 어른들의 생각을 강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자라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 그 어른들의 논리로 제발 아이들을 가지고 저울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화천군이 이제 접경 지역이잖아요. 그에 맞는 좀 정책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저희들은 교육비 걱정 없는 하천.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금년도부터 그 교복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은 대학교까지 등록금 걱정 없이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의 꿈을 이뤄가는 데에 저희들이 아까 해외 배낭여행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도 3명 이상이 자기들의 기획서로 와서 나는 이런 걸 다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저희 그 직원들이 안전 때문에 데리고 갑니다. 아, 네. 그래서 서울에 가서 뮤지컬도 보고 스포츠 관람도 하고 그런 활동을 좀 돕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교육상이든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었던 것,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학교 연계협력상을 강화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학교가 계획서를 만들고 그 계획서에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지원하는. 네. 이랬더니 정말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처음에 한 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작년에 했는데 네.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올해는 초등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까지 확대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서에 어떤 지원을 좀 해주셨나요? 지금 군청에 시설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군청에 시설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와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학생들이 학교가 프로그램을 만들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 진행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뭐 어디에 지역 바로 알기를 해야 된다, 지역에. 그런데 차량이 없다. 그러면 저희 버스를 지원하고 네. 그다음에 학교에서 어떤 악기를 배우고 싶은데 이게 예산이 부족하고 악기가 없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대여해 주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과학축전이라는 걸 5월 과학의 달에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는 저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천막을 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학교에 있는 한 학교가 그걸 선생님들이 진행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천막 비용을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들였더니 아이들이 더 좋은 재료로 정말 훌륭하게 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학부모들 너무 좋아하고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이 기르기 좋은 화천군을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화천군에 좀 남아있는 숙제라고 한다면 끝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기르는 데는 너와 나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국민들이 내 아이가 커버리면 교육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르는 어려움을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이들이 컸어도 아이들을 기억해달라. 그리고 또 교육을 우리가 하다 보면 내 아이가 혜택을 받으면 좋은 교육이고 혜택을 받지 못하면 나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들의 아이들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기르는 것은 우리 행정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길러주고 학교가 하고 저희는 보조자 역할로 돕는 거다. 그래서 연합해서 정말 아이들의 고민을 우리가 들어주고 지역의 한계를 뛰어넘어 보자. 그것을 같이 동참해 준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더, 지금도 잘해 주시지만 조금만 더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강원도 대표 인구정책 우수 도시로서의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명 화천군청 교육복지과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